대검 진상조사단에게 앞으로 2달의 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정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상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기한 연장에 갖는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법무부 과거사위의 조사기간 연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이번에 연장된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 조사단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해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 처음에 출발 자체가 6개월 기한으로 출발이 돼서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그 뒤로 3번씩 연장이 되었는데요. 예. 결국은 이번에 장자연 씨 재수사와 조사기한 연장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예. 또 당시 증인인 윤지호 씨가 전면에 나서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상황들이 도움이 돼서 동력을 받아서 기한이 연장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연장된 기한이 2달인데요.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희는 그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요청을 했고, 예. 왜냐하면 이제 경찰 과거사도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처음부터 아예 1년이라는 기한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예. 또 연장을 할 때도 1년을 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이제 과거사위원회는 한 번에 3개월씩 연장을 굉장히 이렇게 인색하게 해줬고 이번에는 2달밖에 안 해줬는데 특히 그 용산 참사 사건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수사를 지시한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거기는 장자연, 김학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 참사 사건이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과연 충분한 조사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도 이제 저희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인 만큼 지난주에 불렀었는데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다시 소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조율을 해서 원칙적으로 이제 김학의 씨는 꼭 조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조율을 거쳐서 어쨌든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소환을 위해서 생각하고 계신 보관들이 있을까요? 그런 자세한 어떤 방법이나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는 좀 설명드리기가 좀 보안상 어렵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김학의 전 차관 본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과거의 수사 당시에도 굉장히 송환에 응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공직을 지냈던 분으로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본인이 정당하게 나와서 조사에 응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결국 조사위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환에 불응하는 게 아니냐. 다시 말하면 수사로 전환을 해서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만큼 2달 동안 조사를 하고 이후에 필요한 수사로 넘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런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또는 그 사이에라도 뭔가 문제가 되는 일이 있으면 수사에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어쨌든 당연히 원래 조사단 활동이 조사 활동 결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수사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있다면은요. 그런 사항이. 또 더불어서 이제 진실규명도 그렇지만 처벌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데 공소시효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기자님들한테 공소시효 관련해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는 확인은 안 해드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일부 언론에서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특수강간죄가 적용이 된다면 15년이니까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략의 말씀은 드릴 수 있으나
예, 뭐 공소시효가 전체적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김학의 사건이라도 어떤 혐의에 대해서 시효가 남아있다 얘기하게 되면 이 부분은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오해를 또는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는 철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여쭤보면 한 인터뷰에서 사건의 암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한 증거나 범인이나 이런 걸 발견하고도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묻어버린다는 뜻으로 제가 그 말씀을 썼는데요. 제가 이 과거사 조사단 와서 사건들을 보니까 사실 다 큰 사건들인데 초기에 이제 증거를 발견하고도 수집을 아예 안 한다든지요. 예를 들어서 장자연 씨 그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스톱이나 이런 다이어리나 명함이 많았다고 했는데 안 가져갔다라는 그런 진술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맞다면 증거 수집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이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그거는 사건을 좀 묻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장자연 사건도 그렇고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 통화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파일 같은 게 확보를 했는데도 어떤 객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할 수 있는데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안 남겼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건을 묻어버렸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서 그건 지도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라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제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두어서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그 말씀을 썼습니다. 실제로 그런 어떤 암장에 대한 부분을 느끼신 적이 그러니까 있으신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좀 제가 금방 예를 들었는데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이나 또는 용산 사건도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양한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의자를 불러다 놓고 일부러 그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불리한 질문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우리 과거사 사건에서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는 일부 조사 단원의 진술도 말씀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기관이 받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아예 그 사람을 수사 대상에서 빼거나 그 사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없애버리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는 특히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이런 큰 사건일수록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진 않은데요. 고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인 윤지호 씨가 언론사 관계자 3명, 정치인 1명에 대한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명도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이신가요? 당연히 그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그 이름은 확보를 했고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고 당연히 조사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앞으로 수사가 이제 2달이 연장이 됐잖아요. 앞으로 사건 수사에 대한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보다 지금 과거사 수사는 검찰 과거사 수사는 훨씬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어쩌면 더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수사를 향해서 그 중간적인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로 넘길 부분은 넘기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과거사를 잘못을 분명히 밝혀서 다시는 검찰이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